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소개받은 오수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온 거니까 저는 앞 시간인 것만큼 좀 타이트하게 한 10분 정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해서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지금은 합격의 법학원 민법 1, 2차 강사로 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제가 민법 인문학 책을 하나 집필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이게 참 운 좋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6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민법 시험은 시험 범위 특성상 민법 전체를 개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민법 총칙이랑 계약법만 보잖아요. 근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나면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간단하게 개괄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파트가 3개인데 먼저 민법 총칙 특징을 제가 일단 시험을 좀 개괄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시험 경향성 같이 분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렇게 파트 3가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민법 총칙 특징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그런 조문 내용을 문헌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판례가 대거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난 속도전 자랑하는 거. 이미 앉아 계신 분들 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숙달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요 지문의 빈출 정도가 높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제가 특징으로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요 앞에서 3개까지는요. 2차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어떤 관통하는 시험의 원칙이니까 저는 오늘 1차만 설명하지만 2차 준비할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제가 하나하나 주석을 달면 좋을 텐데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10분이라서 저는 이 1번, 2번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이 4가지 중에서. 이게 뭔 말이냐? 조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조금 이제 파트 3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1차 객관식 지문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문형, 두 번째 판례형, 세 번째 일반 법령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문형 요것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잡아가도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이 올해죠. 올해 6월에 봤던 걸 보면은 민법 총칙 25문제 중에서 아주 엄격히 봐도 9문제, 많게 보면 심지어 한 12문제 정도가 25문제 중에서 아까 제가 유형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조문형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30점 정도는 조문만 완전히 숙달해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전략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저희가 평균 60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과목을. 네, 그래서 반드시 가져가야겠습니다. 조문이 엄청 중요하다. 두 번째, 조문의 문헌적 이해를 돕는 판례. 이거 굉장히 식상한 내용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민법 공부하는데 판례가 중요한데 저는 뭐를 조금 강조하고 싶냐면은 저희 시험 범위 1차 민총, 2차 계약법이잖아요. 근데 조문의 문헌적 이해를 돕는 판례는 범위를 넘는 것도 서슴없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시는 분 혹시 아실까요? 저희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이런 거 배울 때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이렇게만 써 있는데 이거를 문헌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판례는 채권법, 물권법에서 나오는 판례가 그냥 등장을 해버려요, 문제에. 결론. 여기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구조화 같은 걸 같이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수험 전략적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저희가 찍어드리는 거 커리큘럼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겠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특징 2가지가 2차 때도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나중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총칙 출제 경향입니다. 제가 최근 5개년, 지금 12년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5개만 가지고 좀 최근 경향성을 제 프린트아웃이 다 잘 돼 있군요. 그럼 그 표 보면서 따라와 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권리 객체하고 기간이죠. 제가 이거는 최근 5개년만 했긴 했지만 그 앞에도 항상 이 경향이었어요. 항상 그냥 한 개씩 나와요. 무슨 뜻이죠? 수험 전략적으로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그리고 법률 관계랑 조건 기한도 평균적으로 한 개 정도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수험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 요게 4개는 그냥 수험생으로서 무조건 완전 정리를 한다.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그리고 권리 주체, 자연인과 법인은 합해서 5개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중요한 쟁점이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기의 특징은 주요 지문이 빈출된다.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4번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행정사 1차 시험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권리 변동. 여기 비중만 봐도 어마무시하죠. 권리 변동이 꽃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경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뭐 2020년에는 3333 나왔는데 21년에는 대리가 빡세게 나오고 22년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23년엔 또 법률행위, 올해는 또 약간 의사표시가 강조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이 파트가 난이도도 있는 편이고 난이도 있는 판례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요 지문이 빈출되는 경향성을 보이므로 저와 함께 커리큘럼 타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략을 달리 해야겠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행정사 1차 민법 총칙 공부 방법 및 수험 전략. 일단 공부 방법. 제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봤냐면 공부 방법은 좀 민법 전체, 꼭 행정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준비해봤고 수험 전략 했는데 3가지 뽑았습니다. 공부 방법. 1번. 항상 조문을 곁에 두고 공부한다. 목차를 잘 활용한다. 그리고 3번째로 회독을 활용해야 된다. 이건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주석을 달겠습니다. 항상 조문을 곁에 두고 공부한다. 민법은요, 주석의 학문이라서 수학이나 과학처럼 순수 논리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학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무조건 질문이 생기고 내용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수학이나 과학, 경제학은 좀 이렇게 본인이 지적 상상력을 펼쳐서 논리를 메꿔볼 수 있는데 완전 큰일 납니다. 막히면 항상 조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그거 강조했죠. 행정사 시험은 조문형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조문형 시험이 어떻게까지도 나오냐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긴 한데 조문 내용이 글자 한 토시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계속 봐야겠죠, 조문을. 그래서 전략적으로 봐야겠다.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도 초학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조문을 항상 곁에 둬야 된다. 2번째, 목차를 잘 활용하자. 예습에서도 활용하고 복습에서도 활용해야 합니다. 예습에서 활용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듣기 전에 기본서 내용을 이제 목차만 쭉 훑어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호흡 조절을 하는 거죠. 3시간 기본 강의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하나의 마라톤처럼 오늘은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습이 저는 어떻게까지 원래 대본에는 뭐도 준비했냐면 저는 심지어 이 중요도를 한 7대 3으로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예습. 그래야 시간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복습을 줄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나아요. 예습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복습할 때 목차를 활용한다는 건 뭐냐? 짧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행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법 들어간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되면요. 너무 두껍잖아요. 정리한 책이. 그래서 목차만 적은 요만한 노트를 들고 다니게 돼요. 요만한 노트를. 그래서 밥 먹을 때, 지하철 들고 다닐 때. 그래서 그 목차를 보고서 거기 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써있는데 목차만 보고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싶으면 붙으신 거예요. 목차만 보고서
내가 오수영 강사보다 기본서 하나 쓰겠다, 이 목차로. 그러면 무조건 붙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회독. 회독은 제가 복습 말고 회독을 따로 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복습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민법은 회독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냥 즉석에서 예를 하나 빨리 들어드리면, 저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초반에 배워요. 제 5조부터 8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 실제 어려운 문제라든지 법리를 이해하려면 법률행위의 취소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이 취소는 130조 이후에 또 나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내용이 일직선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된 게 아니라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요. 실타래처럼. 그래서 아무리 천재여도 한 번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아니에요. 수학이랑. 실타래처럼 엉켜 있기 때문에 논리상 회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독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야겠다. 네, 저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네요. 수험 전략은 반복적인 거니까 빠르게 요약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종류 유형이 있다 했습니다. 조문형, 판례형, 일반 법리형. 각 유형마다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조문형이란 말씀드렸다시피 조문 내용이 글자 한 토시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나 조금 수정을 가미한 것을 조문형이라고 정의하는데, 목표 전부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조화를 해야 돼요. 구조화를. 사실 암기력 진짜 뛰어나신 분이면 그냥 통으로 다 암기하셔도 되는데,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뭐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근데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가 뭐죠? 전체 내용을 다 본 사람이 구조화를 해주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구조화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문형 문제를 다 맞추려면. 목표는 하여간 다 맞춰야 됩니다. 판례형과 일반 법리형을 위한 전략은 조금 달라요. 빈출과 유력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또 이것도 제가 일시정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법이 적성에 맞는 분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막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있어요. 근데 판례 공부는요, 그 로그 함수 아시죠? 로그 함수. 로그 함수 같아서 어느 지점까지는 노력한 대비 점수가 금방 올라요. 근데 어느 지점 이상부터는 한 문제 더 맞추려고 100개, 1000개 판례를 봐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수험 전략적으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빈출이랑 유력 지문을 위주로. 이것도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다 내용을 본 사람들은, 출제자들이 하늘에서 뭐 신내림 받아서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다 교수님들이 관심 갖는 트렌드 따라서 딱 그 해에 시험을 내요. 그래서 보여요. 그게 유력 지문들이. 그런 거 위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이 이상으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네, 13분 딱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법 1차 민법 총칙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연 변호사였습니다.